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한 비트코인이 당장 15만 달러, 20만 달러를 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큰 조정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알트코인 선물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익률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알트코인 선물은 제가 본 시드의 한 2에서 3% 정도밖에 담지 않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죠. 알트코인 선물은 그냥 바이낸스 계정에서 하고 있고 매매 내역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솔라나 에이다, OM, 그 다음 온도 이렇게 좀 시총 큰 코인 위주로 많이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캔들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시총의 크기가 조금 있는 코인이 훨씬 더 캔들이 잘 먹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코인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코인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석을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저점에서 잡아서 굉장히 큰 기회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디서 진입해야 되지? 지금 못 사면 어떻게 하지? 이런 포모가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불장을 2번 정말 크게 경험했던 저는 항상 그런 포모가 왔을 때 참지 못하고 들어가면 내가 산 가격보다 아래로 오는 경험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은 거 모를 때 말이죠. 왜냐하면 21년 불장에서도 이런 것들의 조정폭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한 비트가 한 20%씩 15%씩 이렇게 빠지면 알트는 기본 30-40%는 빠지거든요. 특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배적이지 않을 때 이때는 알트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포모를 못 참고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시면요. 저는 종종 후회했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내년 불장의 지금 초입이라면 분명히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이 시장이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17년도, 21년도 불장을 겪으면서 제가 팔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이 정말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요. 매도를 잘 안 해요. 왜? 끝까지 다 발라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는 저는 기회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대비를 하시려면 이번 상승장에서 고점에서 절대 물리시면 안 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적당히 익절을 하자는 마음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1일 봉이나 4시간 봉이나 혹은 1시간 봉에서 특별히 하락 캔들이 보이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단위 캔들에서 하락 캔들이 보이면 그거는 저는 텔레그램에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지금 상승 파동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장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쐐기를 그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파동이 하나가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고 있고 이 파동이 끝난 이후에 되돌림이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 상승에 대한 0.236 구간이나 382 구간 이런 구간에 도달을 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을 좀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고점이 여기가 아닐 수는 있겠죠. 이렇게 몇 번 더 뚫을 수는 있을 텐데 조정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 전체 상승에 대한 0.236이나 382가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80K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큰 연장 임펄스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지금은 없고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지금 조정이 나올 것인가,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나온다면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은 고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빠지고 있어요. 보통 추세가 강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 빠졌을 때 추세 변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는데 또 한 번 거래량이 또 추세로 감소를 하면 이때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4시간이나 1일봉에서는 추세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15분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인데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점점 이렇게 올리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추세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새로운 거래량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추세로 빠졌을 때 이 추세선을 이렇게 상방으로 뚫어주는 이런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그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위로 간 거고요. 2021년 차트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쭉 추세로 빠지다가 음봉이 꽂혔을 때 하방 거래량이 추세선을 뚫고 나온다면 이때는 당연히 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지금은 거래량과 캔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거래량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신호가 보이는지, 그리고 그 신호의 끝에서 어떤 하락 캔들들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고점에서 나타나는 캔들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연속적으로 아랫꼬리 캔들이 간격을 두고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른 캔들을 말씀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2021년 고점에서 나왔던 아주 확실한 4시간봉 하락 캔들이죠. 왼쪽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는 세컨드 음봉 망치라고 부르는 캔들이고, 주황색 동그라미에 있는 캔들은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하락다람쥐 캔들이죠. 하락다람쥐 캔들에 대한 설명은 제 핵심 캔들 영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고, 음봉 망치 중에서 최고점에서 첫 번째 음봉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인 음봉 망치,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음봉 망치 캔들은 위치에 따른 해석이 다른데 특히 고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최고점에서 첫 번째 음봉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음봉일 때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음봉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몸통과 꼬리의 비율이 최소 1대1 이상, 그러니까 꼬리가 좀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음봉 망치의 꼬리가 바로 전에 있었던 이 큰 양봉, 그러니까 이 양봉의 시작 가격을 뚫어줘야 됩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왼쪽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첫 음봉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최고점에서 발생한 두 번째 캔들이 음봉 망치일 때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통이랑 꼬리랑 1대1이죠. 이런 캔들이 하락 캔들에 포함이 되고 저는 세컨드 음봉 망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캔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하락 캔들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혹시 뭐 1시간, 4시간, 1일에서 그런 캔들이 보이면 텔레그램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댓글 고정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